안녕하세요. Literary Mastery Greek Mythology라는 새로운 수업으로 제가 찾아뵙습니다. 이 시리즈는요, 제가 Literary Mastery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유는 문학의 마스터가 되자, 뭐 이런 얘기로, 이런 생각으로 지었는데요. 학생들이 특히 중학교 때 필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AP 시험, 뭐 SAT 시험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리고 아주 어려운 내신을 공부해야 되기 전에 정말 중학교 타임이 속을 탄탄하게 채워줘야 되는 정말 이때야말로 실력이 늘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Literary Mastery가 돼서 고등학교에 가면 모든 시험이 다 되게 쉬워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Greek mythology를 공부해야 되느냐? Why study Greek mythology? 우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리스 신화 같은 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게 좋은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humanities와 관계 있는 수업에는 정말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이죠. 기초인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classics, 뭐 고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classics를 많이 읽어놓으면 SSAT, SAT는 쉬워지니까. 그리고 단어도 쉬워지고 고어도 나오고 이런 AP, Language, History 이 모든 게 classics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classics를 이해를 하려면 또 그리스 신화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SSAT 수업에도 그리스 신화를 빗대어서 말하는 뭐 시라던가 아니면 빗대어서 말하는 픽션들이 꽤나 나오기 때문에 non-fiction도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knowledge가 되는 거죠. SAT도 마찬가지고 AP Language는 당연히 Language and Lit, 뭐 AP Literature 이런 거는 당연히 그리스 신화와 에 대한 거를 배우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US History, World History, AP History 당연히 더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 뭐 US만 하더라도 government system이 우리가 그리스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World History도 European History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바탕 지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저한테 오는 한 중학생 뭐 이런 학생들은 신화에 대해서 너 뭘 읽어봤니? 그러면은 거의 다 만화책을 읽었다고 해요. 좋은 거예요. 만화책을 읽은 건 좋은 거죠. 이랬건 저랬건 뭐 familiar 해졌으니까. 그리고 뭐 하나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상관없고요. 이 수업을 듣는 데는. 근데 문제는 신화를 만화책으로 읽으면은 재밌다 스토리가. 근데 이게 학업적으로 크게 도움되진 않아요. 그냥 스토리를 아니까 아는구나 이런 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간단한 예로 제우스, 뭐 에프로디테 이렇게 만화책으로 읽었던 학생들이 뭐 영어로 하면 이게 zeus인가요? 아프로다이트인가요? 프로메theus인가요? 우선 발음부터 다르고요. 그래서 이게 이건가?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방패. 근데 방패를 뭐라고 하네요? 이지스라고 한다. 이게 아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언어가 내가 그리스 신화를 알더라도 언어가 다르니까 그리고 발음이 아주 다르고 그리스 언어고 어려운 단어니까 더욱더 이게 괴리감이 있는 거죠. 또 하나, 또 아카데믹하게 이 그리스 신화를 어플라이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더 애드가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 우선 그리스 신화를 만화책으로 읽지 않고 정말 원서로 읽었다면 아이들의 reading comprehension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뭐 이르트 해밀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오디시를 쓴 뭐 그런 것들을 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리딩 레벨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읽으려면 되지만 지금 레벨에 그거를 읽으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vocabulary가 고어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second and third definition 때문에 정말 헷갈려요. 이걸 아이들한테 그래도 읽어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엔 너무 좀 cruel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는. 그래서 저 같으면 제 딸한테 그렇게 안 시키고 좀 재밌게 해주는데 second and third definition을 고어를 좀 clarify 해야지 아이들이 읽어도 재밌네. 이거 내가 이해하겠네. 조금만 공부하면 이걸 내가 다 습득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second, third definition, exploits라는 같은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은 많이 외웠죠. 이점을 취하다. 그렇죠. 이득을 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고어나 그리스 신화 이런 데서는 아니면 literature에서 나오는 exploits는 영웅적 업적인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vocabulary가
define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리딩을 하고 계속 모르는 거를 덮어가면서 가고 해서 고등학교쯤 가면은 내가 아는 식으로 막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는 식으로 해석하면 페이퍼도 내가 아는 식으로 내 마음대로 막 써요. 그거를 학교 선생님들은 clarify 해주지 않으세요. 그냥 너가 써봐 이렇게 하세요. critical thinking 너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주니 이래요. 그럼 애들은 그냥 막 써요. 써서 내면은 선생님들은 점수 주죠. B, C 이렇게 안 좋게. 그러면은 아이들 너무 속상한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 이때는 too late고 too lost예요. 어디서부터 지금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define을 clarify 지금 시간 있을 때 쑥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knowledge가 필요하죠. 이 지식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쭉 살았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그런 대화를 나눴던 영어로 대화를 나눴던 애들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미국 애들은 한국 애들은 이게 아무리 외국인 학교에서 쭉 컸다고 하더라도 그런 extra knowledge, cultural knowledge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건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critical thinking 혼자 하라고 자기 주도 학습적으로 100번 하라 그래도 못해요. 어려워요. 정말 그래서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 reference, allusion, symbolism 한국 애들은 알려주면 다 기억하고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알려주기만 하니까 이런 스토리로서 집어주면 필기해서 외우고 그렇게 해서 한 몇백 개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critical thinking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로서 문화적 사고를 위한 필수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아이들한테 그 고등학생을 제가 가르치고 중학생, 고등학생을 많이 가르쳤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오는가 하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단어를 정말 그렇게 많은 시간 저 SSAT 공부했어요. 뭐 했어요? 이러면서 달달달달 외우고 너무 열심히 외웠는데 막상 글을 쓰면 제가 라이팅 티처니까 글을 쓰면 그걸 못 써요. 전혀 또 라이팅 너 이 단어를 아는데 여기에 왜 전혀 어플라이가 안 되니? 그게 그 괴리감은 좀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엮어주는 프로그램 이런 게 필요하겠다. 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 클래식스 다 읽었어요. 너 이거 읽었니? 다 읽었. 책은 정말 다 읽었대요.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렇게 많이 읽은 학생이 SAT 점수가 고득점이 지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뜻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학원에 많이 가서 클래식스 100 이런 거 다 읽었는데 제대로 읽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구어 다 모르고 단어 모르고 그냥 그 글을 소리 내어서 입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이게 머리로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단어를 모르게니까 이게 그냥 시꺼멓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는 걸 이렇게 까만치를 해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단어도 모르고 게다가 또 아는 knowledge, basic knowledge도 없으니까 그냥 소리 내서 끝까지 가서 아무 뭐 디스커션 시간에 뭐 I like it 뭐 이러고 있다가 그냥 이 책만 읽었다 하고 끝난 거예요. 시험 뭐 이렇게 대충 봐서 이렇게 치고. 그러면 이 아름답고 이 의미 있고 상징과 이 정말 어메이징한 클래식스를 다 놓치고 재미없는 책이야.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즐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 그래서 그 모든 클래식스, literature를 마스터가 되려는 길의 첫 번째 스텝으로 신화인데 왜 이제 제가 이게 이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켈리스 미톨로지인데요. 우선 저는 신화 이야기를 테마별로 간단하게 재미있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에 관련된 보캐블러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심화 단어라 고어 단어를 또 따로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신화 하나하나 스토리가 가르쳐주는 휴머니즘, culture, literature, art 이런 거를 그냥 정리해서 군더더기 없이 알려줘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critical thinking이 됩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저 많은 거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우선 처음에 그 history, 그러니까 신화 mythology의 하나의 스토리를 알려주기 전에 예를 들어 뭐 방금 촬영했던 게 에디푸스 렉스, 에디푸스 아시죠? 에디푸스를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이게 10개 거기 그와 관계 있는 단어를 배웁니다. 그 단어가 텍스트에 나올 거예요. 그 단어가 인텍스트에. 그러기 전에 아이들은 define만 하라 그러면은 그냥 끝나요. 이거 시험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go over the answer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이는 거를 테스트 fill in the blank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쓰이는지 배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인텍스트에서 리딩을 배우는데 여기서 신화의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배운 단어가 사용이 되니까 이미 알던 신하던 아니 재밌게 지금 배우던 신하던 이거 내용과 단어가 연관이 되니까 얘네들이 이 그냥 단어만 억지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텍스트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도 기억하고 단어도 기억하고 그렇죠? 그래서 독해와 활용 이런 것들을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서 향상을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당연히 또 리딩을 한번 다져야 되는 포인트로 리딩 컴프리헨션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내용단 글의 이해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텍스트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앞부분은 그냥 플롯이에요. 간단하게 나와요. 그리스 신화야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만화책을 보더라도 내용은 알잖아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게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이 문학에서 이게 상징을 어떤 식으로 됐는지 어떤 책도 얘기해주고요. 뭐 작품도 얘기해주고요. 어쩔 땐 노래도 얘기해주고요. 에르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비아스한 게 뭐죠? 심리학에서 쓰여지는 시그먼드 프로이드의 에르퍼스 컴플렉스 이게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ll around하게 홀리스틱하게 내추럴하게 정말 지식을 알려주듯이 스토리텔링을 해주면은 아이들은 단어도 배우고 critical thinking도 배우고 그리고 독해도 늘고 그리고 고어 이런 거에 훨씬 familiar해지면서 그리스 신화의 knowledge까지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이 많은 거를 한 번에 하는 게 이게 다 어우러진다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reading comprehension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로 되는 게 에서 더 앞서가서 literary mastery라고 한 섹션이 있는데 여기선 정말 문학적, 예술적 어휘 특별히 literature에서 많이 나오는 특히 analysis를 쓸 때 분석하는 글을 쓸 때 되게 유용한 단어들 고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그 관계에 있는 내용으로 example을 넣으면서 또 텍스트와 함께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되게 컴플리트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 아이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고 이때까지 가르쳤던 학생들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봤다가 중학교 때 엉벙벙벙 하다가 고등학교 때 왔을 때 이 2, 3년을 꽉 채워줬으면 했던 그런 커리큘럼으로 제가 첫 스텝으로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로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단어들을 외우고 쓱 없어지는 게 아니고 컨텍스트 위주로 그리고 정말로 이 홀리스틱하게 쑥 흡습되게 돼서 어플라이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irth of Aphrodite가 요번에 스토리입니다. 아프로디테 맞죠? 그쵸? 앞으로 봐도 예쁘고 뒤태도 예쁜 아프로디테의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vocabulary를 배워야 되니까 그게 포인트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1번 emergence. emergence는 약간 우리가 emergency, 응급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뭐죠? It's the process coming into existence or becoming visible or known. emerge 한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So you can say a beautiful being emerged from the calm lake. 이게 emergence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2번. 그래서 그 뭐 나타나다, 뭔가 visible해지다. 자, 2번은 depicted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정말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수 있어요. It's a past participle of depict to represent or show something in a picture, painting or other art. 보여주다라는 거거든요. 보여주다는 단어들이 많은데 뭐 이건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이걸로 이끕니다. 이런 말을 라이팅에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는 뭐 it communicates, it's depicted as, it delineates, it describes, it demonstrates 이런 단어를 다 쓰면 좋아요. take notes 하세요. 글 쓸 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픽처라던가 페인팅이라든가 뭔가 비주얼, 시청각 자료를 보여줄 때 그때는 보통 depicted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seductive. seductive라는 거는 seduce 하는 거예요. seduce. 무슨 뭔가 느낌이 뭔가 섹시하잖아요. 그렇죠? seductive. It's having the power to entice. entice means 유인하다 아니면은 누구를 꼬시다 이런 뜻이에요. entice or attract through charm or allurement. allure이라는 잡지 있잖아요. 이 allure이라는 잡지는 뭔가 하면요. 뭔가 여자가 매력을 어필해가지고 뭔가 뭐 certain earrings와 certain hairstyle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 이렇게 allure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꼬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미끼를 던져서 꼬신다 뭐 이런 게 allurement라는 뜻이거든요. 이러면서 우리 seductive를 배우면서 entice와 allurement도 같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전혀 이 뜻은 우선 매력을 발산해서 누구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다. 이런 게 이제 seductive, entice, allurement 이런 거죠. 자, 그래서 you can the smell of food is very enticing 이라는 말을 쓰면은 yes, that smells good 라고 하는 것보다는 oh, the smell of the food is so enticing 이라고 하는 순간 저 영어 좀 잘하네. 영어 좀 이렇게 좀 high level English인가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뭐 밥 먹었나 이런 영어 하는 거 아니죠? 이런 멋진 단어를 이용해서 이제 글을 멋지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아카데미컬리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좀 다 같이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다 이제 뭐 Aphrodite하고 뭔가 상관이 있을 것만 같은 단어예요. 그쵸? 4번 embodiment, the representation or expression of something in a physical or tangible form.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embodiment가 뭔가 몸화 이런 거잖아요. body니까 몸화. 그러니까 몸화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어떤 아이디어로만 있던 것을 뭔가 구체화시킨다는 거예요. Giving a body to an idea so that it's actually a tangible real thing. 그래서 embodiment인 거죠. So you can say she, Aphrodite, is the embodiment of beauty. 그러니까 Aphrodite는 그냥 걔는 미야, 뷰티야, 아름다운 거야. 근데 이거를 육체화시켰을 때 그거는 embodiment가 되는 거예요. embodiment of beauty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생각이죠. 재밌는 아이디어죠. 5번에 pantheon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a group of illustrious and noteworthy individuals or things typically in a particular field or domain 이라는 거를 제가 넣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pantheon 다 알 테니까. pantheon은 뭐예요? 그 모든 그 올림피안 pantheon이잖아요. 그렇죠? 가드하고 가레스, 뭐 Demeter, Aphrodite, Zeus, Zeus, Hera 얘네들이 있는 걸 pantheon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Pantheon, pantheon. 근데 이거를 pantheon을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쫙 놔두면은 이건 거의 신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So you say there it's a pantheon of business tycoons gathered when Joe Biden came to visit Korea.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6번. Unrivaled, having no rival, no peers as a result of its high quality. 자, unrivaled 하다가 라이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났으면 라이벌이 없어요, 사람이. 그쵸? 그리고 굉장히 이거 쉽게 배워갈 수 있는 단어예요. 그쵸? Unrivaled,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라이벌이 없을 정도로 잘났다. 그렇기 때문에 you can say her beauty was unrivaled. No one came close to her. 이렇게 하는 게 이제 unrivaled.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배울게요. 7번째, voluptuous. 뭔가, 이름이 좋지 않아요? 뭔가 볼륨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자의 몸매가 볼륨이 있다. 이런 거는 무슨 베이글, 글래머,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having a full, curvaceous, that means curving, and appealing figure or form relating to characterized by luxury or sensual pleasure. 뭔가 요즘 배우 중에 누가 voluptuous하죠? 옛날 분 중인데 김혜수 이런 사람들 이제 voluptuous하다는 말을 쓰죠. It's like full, curvaceous, very ripe, luxurious, and sensual 이런 걸 다 voluptuous라고 합니다. 가끔씩 euphemism으로 좋은 말로 약간 뚱뚱한 사람을 she's got a voluptuous figure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때는 사실 이 뜻은 아니고 그냥 I'm just trying to be nice about it, but she's overweight 이 말을 하려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original meaning은 voluptuous하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여자 우먼 옷 입을 때 약간 빅 사이즈 할 때 voluptuous size라고도 말해요.
자, 8번. Contemporary, it's belonging to the present time, modern or current. 자, 우선 contemporary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고 뜻도 많이 어느 정도는 쓰실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정확히 뜻을 알고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애들이 이걸 좀 그냥 막 쓰기로 하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it's belonging to the present time or modern or current. It's happening now. 템포가 시간이잖아요. 템포, 템포. Contemporary는 이 템포가 지금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템포랑 제 템포랑 같다는 건 내 시간이랑 저 시간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modern이라는 뜻인데 사실 you can say it's contemporary during that time period라고 하면은 그 당시 때의 그 시대 거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튼 contemporary라고만 말을 하면 이제 modern인 거죠. 지금 시대라는 거죠. 지금 시간, right now인 거죠. 그래서 contemporary라는 단어를 그렇게 쓸 수 있고요. 9번 chaos. 아까 chaos 좀 나오긴 했는데 I never really told you the definition. It's complete disorder and confusion typically caused by the absence or breakdown of a system or order, right? So chaotic means chaotic 하는 게 뭐 카오스, chaotic. 뭐 정신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정신없는 거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무너진 걸 chaos라고 하죠. 자, 그 다음 10번에 enthralling이라는 단어 있는데요. Capturing and holding one's attention or interest completely. Captivating. Okay? So when you say something is, I've been enthralled by this, 그러면 뭔가 정신이 없어질 정도로 나의 attention을 확 잡아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captivating 하다. captivate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captivate은 잡혔다는 뜻이잖아요. 사로잡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로가 captive잖아요. 내가 감금이 된 거는 I'm in captivity라고 하고 그래서 포로, captivity, captivating 내가 포로가 된 것처럼 사로잡혔다. captivating, enthralling도 비슷한 거예요. 뭔가 정신이 그냥 저 사람한테 뺏겨버렸네? 이런 거 할 때 enthrall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fill in the blanks를 지금 해보시고 pause하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저한테 오세요. 자, 오셨습니까? 볼게요. 1번. The of the new artist was impressive to many art enthusiasts. 뭘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티스트의 뭔가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enthusiast들이 이제 impressed 됐다는 거예요. The emergence of new artists. 뭐가 쓸말이 없어요. 여기에 딴 거는. 이게 좀 헷갈렸다면 1번 남기고 나머지 갔다가 올라오면 되는 거였어요. But it's the artist가 나타났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제 art enthusiast한테 impressive하게 느껴졌다라는 게 답이고요. 그다음에 2번, the movie, a dark and unsettling story that left viewers on the edge of their seats. We need a verb here. 여기서 동사밖에 안 되죠. 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건데 이 굉장히 dark하고 unsettling은 나를 세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하는 이 스토리를 내가 의자 앞에서 엣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답일까요? The movie depicted 동사 dark unsettling story를 보여줬다. 시청각 자료를 줬다라는 게 depict한다고 제가.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셨을까요? 한번 볼게요. 문제가 정말 쉬워요. 그쵸? What did Prometheus give to humans that displeased the gods? 프로메테우스가 뭘 줬길래 화가 났죠, 가드가? 당연히 여기서 박스 아니죠. Fire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What was ordered to create Pandora? 자, who was ordered to create Pandora? 판도라를 만들라고 했던 거는 누구한테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Hephaestus.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장 크래프트를 잘하는 손재주가 있는 이 가드가 만들었습니다. 3번. What was the most important gift that Pandora received? 팬도라가 이제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박스죠. 그쵸? 뭐 beauty, wisdom, cutting 이것도 다 당연히 받긴 했는데 이거는 텍스트 내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판도라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 wisdom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의 의견이고 여기서 판도라's box에서는 당연히 박스가 답이겠죠. 4번. What happened when Pandora opened the box? She released all the blessings of the world. That would be nice, but no. She unleashed all the malevolence of the world. That's the one, right? She discovered the secrets of immortality. She found a cure for all diseases. Not really. So the answer is B. 5번.
What does the story of Pandora's box remind us of? The dangers of curiosity and disobedience is definitely one of them. The power of malevolence over humanity. If it was malevolence over humanity, maybe. But power of it? It's like we don't even know the power of it. We can only guess it, but it's definitely not written in the context, in the text. The inevitability of human suffering. Maybe that's one of those answers that if you think too much, then you would pick and it would be wrong. Okay, the futility of hope. 이것도 막 넘어갔네. 그쵸? 그래서 dangers of curiosity and disobedience. 넘어가는 앤서는 안 돼요. 알겠죠?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 아니고 그냥 딱 여기 있다 없다를 보는 게 문제 푸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literary mastery, 문학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 배워야 되는 단어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팬도라스 박스가 내용이 아무래도 이 막 이불이 나오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앙, 안 좋은 뭐 이런 단어로 이번에 되게 많이 배울 거예요. 우리 요 전에 에프로다이리, 요 전전인가 에프로다이리 타임에서는 그냥 다 아름다운 예쁜 거 막 이거 계속 나왔잖아요, 단어가. 그쵸? 이제 팬도라스 박스에서 막 안 좋은 것만 막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거의 차이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을 쓸 때 우리가 항상 he's just an evil person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이 사람이 evil이 여러 가지 결이 있잖아요. 그쵸? It could be greed, it could be selfish, it could be self-absorbent, it could be arrogance, it could be carelessness even, right?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스타일로 evil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의 이제 차이를 잘 보고 이거를 적절하게 글을 쓰는 게 그게 잘 쓰는 거예요. 굉장히 막 꼬아놓은 러직이 글을 잘 쓰는 게 아니고 글을 잘 쓰는 건 적절한 단어를 써서 아주 쉽고 편안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고 글을 잘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어려운 말이 좋은 글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자, 1번. 그래서 utter destruction or ruin이 perdition이에요. So 뭔가 다 망가지는 거 이런 거 막 destruction, ruin. It's just like really horrible state that you have to deal with 이런 거죠. Anyway, the opening of Pandora's box unleashed perdition upon the world. So it led to all these horrible things in the world. 2번, malediction. It's a curse. 제가 mal 얘기했죠. mal은 안 좋은 거라고. diction이라는 건 우리 dictation 이런 거 할 때 dictionary 다 뭐예요? 말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쵸? 내가 dictation은 말로 읊어주면 쓰는 거고 dictionary는 말의 백과사전 같은 거고 그쵸? 그래서 malediction이라는 거는 나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curse겠죠. 그래서 the gods laid a malediction upon Pandora for her disobedience. So what did they do? What did the gods do? They say, you Pandora, you little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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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That would be Pandora for disobedience. Okay? 3번. Inexorable. 이것도 너무 나빠. 어떤 식으로 나빠? It is impossible to stop or prevent. 용서할 수가 없고 구제할 수가 없고 멈추게 할 수 없는 정도로 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Once the box was open, the inexorable destruction began. You couldn't stop this destruction. It just kept going and on and on and on. Okay? You can say she has an inexorable strength. That would mean like you have a lot of stamina. Okay? 4번. Maleficent. 또 mal 나왔다. 그치? Maleficent인데 얘는 뭔가 하면 causing harm or evil이라는 거야. 뭔가 efficient 뭐예요? efficient 하다는 거죠. 뭔가 효율적으로 안 좋은 거를 딱 준다는 거죠. 그래서 causing harm을 하는 거고 아주 효율적으로 안 좋은 걸 빵 준다는 거죠. Maleficent spirits within Pandora's box wreaked havoc upon the world. wreaked havoc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수라장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이거 수거예요. 그러니까 it just kind of comes as a couple. wreaked havoc 같이 나와요. 그냥 havoc이라고 잘 안 쓰고 둘 다 같이 항상 나와요. It means you created this huge chaos and destruction. Okay? 그래서 maleficent spirits within Pandora's box가 wreaked havoc upon the world. 했다는 거죠. Calamity, a disaster. 이건 약간 evil한 intention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disaster예요. 재앙 이런 뜻이죠. The opening of Pandora's box resulted in a calamity of epic proportion. 자, epic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그 서사시 굉장히 긴 시, really long한 포엠을 epic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끔씩 이렇게도 말해요. Oh, that's epic. 이런 말 들어봤어요? Oh man, that's epic. That means like wow, it's grand, it's like amazing 이런 거 할 때 epic이라는 말을 요즘 좀 젊은
I don't know, maybe it's not that young. People use it. 그래서 epic proportion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거죠. 그렇죠? 이 calamity가 엄청 크죠. 모든 이블이 전 세계를 덮쳤는데 당연히 컸겠죠. 그러니까 the opening of Pandora's box resulted in a calamity of epic proportions. 6번. perfidy. perfidy means deceitfulness. 이거는 나쁜 게 어떤 식으로 나쁜 건가 하면은 속임수를 하고 위증을 하고 그리고 위조를 한다던가 뭔가를 fake하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걸 perfidy라고 합니다. So the gods viewed Pandora's actions as an act of perfidy. Okay, so God saw Pandora's action as just they think it's deceitfulness because maybe she's been gifted with cunning by Hermes. So maybe that's why she's blamed for having perfidious character or being perfidy or committing perfidy. Okay. 7번 pestilence. It's a fatal epidemic disease. 자, 우선 pest가 뭐예요? pest가 어떤 it's just kind of an annoying things like mosquitoes or 흑사병 이런 것도 pest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It's a disease that goes around. Okay? 그래서 전염병 같은 그런 것도 pest라고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annoying하는 것도 pest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pestilence는 it's a fatal epidemic disease인 거죠. epidemic은 전염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 release of the box unleashed a pestilence that ravaged the world. 박스를 릴리스하면서 이제 이 전체 세상을 ravage, 엉망으로 만드는 pestilence가 나왔다라는 거죠. 오케이? 8번 avarice. 굉장히 유명한 시도 있는데 avarice라고. 이게 greed란 뜻이에요. extreme greed for wealth or material gain. 오케이? 그래서 이제 탐욕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탐욕. 특히 어떤 그런 wealth라던가 이런 부를 위한 탐욕. 그게 avarice죠. The release of Pandora's box revealed the avarice of humanity. So it's one of the things that's been released, and 이것도 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varice가 있겠죠. 9번, harbinger. It's a sign of something to come. The opening of Pandora's box was a harbinger of doom이라고 그래요. harbinger이 이게 뭔가 하면은 뭔가 곧 일어날 것만 같은 어떤 조짐? 이런 걸 harbinger이라 그래요. 그래서 doom은 뭐예요? doomsday. 완전 다 엉망이 되고 그냥 다 죽는 날을 doom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doom의 어떤 조짐이 앞에 나왔던 게 판도라스 박스의 오프닝이다라는 거죠. harbinger. 오케이. 조짐. 이거 내가 어떻게 외웠더라? 나 기억이 안 나네. harbinger. 잘 못 외웠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너무 조짐이랑 너무 조짐같이 안 생겼잖아요. harbinger이. 그렇지 않아요? 뭐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가 조짐이랑 무슨 상관있지? 뭐 이런 거. 뭐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할아버지가 조짐을 잘 보나? Anyway. 10번. Abomination, a thing that causes disgust or hatred. You are the abomination of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면 그냥 너는 정말 아주 disgusting하고 hatred한 그런 거에 어떤 자, 안녕하세요. Chapter 8은 Narcissus and Echo입니다. 자, 나르시스죠. 우리가 나르시즘이라는 거 알죠? 나르시즘이라는 거 뭐죠? It's 내가 내 자신한테 너무 황홀하게 빠져 있는 거. 이게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나르시스라는 이 캐릭터에서부터 나르시즘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에코라는 ним프가 있었죠. 그 에코는 메아리란 뜻이죠. 와와와와와. 자, 왜 얘는 나르시스고 얘는 에코인지 아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스토리일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narcissism하고 관계 있는 단어를 이번에 많이 배울 것 같은데요. 처음에 vanity. What is that? It's excessive pride in one's appearance, qualities, abilities, or achievements. 그러니까 vanity가 있다는 거는 내 자신이 굉장히 이게 막 오만하고 이런 거보다는 when someone's vain, 막 내 외모 너무 중요하고 내가 예쁜 거 막 거울 하루 종일 보고 있고 그러고 뭐 나 진짜 너무 잘난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vanity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A vain person 너무 vanity가 너무 심해지면은 이게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으니까 왜냐면 내 자신만 너무 나의 아름다움 보다 보면 남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예, 거기서 나오는 그런 vanity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뭔가 achievement도 있을 수도 있는데 좀 그 외향적인 거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2번, self-absorption, right? It's preoccupation with oneself to the exclusion of others, selfishness. 그러니까 I'm so, 많이 아시죠? She's so self-absorbed. 그러면은 내 자신에 너무 흡수가 돼가지고 너무 자뻑이 심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자뻑이 심하다 보니까 selfish해지고 남의 어려운 거라던가 아니면 남의 achievement가 보이지 않고 그냥 나, 미 이런 게 이제 self-absorption이라는 말을 합니다. 3번, loquacious, and it means tending to talk a great deal, talkative, loquacious. 자, 이런, 우리 에코가 loquacious 하다는 거 나중에 볼 건데, 그냥 말이 많은 친구를 loquacious 하다고 어려운 말로 말합니다. There's nothing really much about the word. 자, 그 다음에 4번, extramarital. 이게 marry 했는데 extra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t's characterized or by involving adultery outside of marriage.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dultery라는 거는 바람 피는 걸 adultery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yeah, so when you say she's having an extramarital affair, that means you're married, but then you're seeing someone else. That would be extramarital. 그다음, mesmerized, it means to hold the attention of someone to exclusion of all else or as to transfix them. So when you say, I have been mesmerized by that person, 그럼 뭔가 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신을 얻게 만들고 거의 그 최면에 걸린 듯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최면에 걸린다는 거는 it's as if you're under hypnosis.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신을 완전히 혼을 빼놓은 이런 걸 mesmerize라고 합니다. 그 다음 enamored, and it's filled with love or admiration or captivated. 자, amore, amore means what? It means love. So you fall in love with something. So you can say I've been enamored by her beauty, or I've been enamored by her generosity and beauty and whatever. 그런 걸 쓰는 거 아주 뭐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뜻이 이제 6번에 enamored입니다. 7번에 dispositions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은근 굉장히 유용한 단어거든요. 유용한 단어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좀 어려운 단어 쓰기가 좀 애매할 때도 있는데 되게 유용해요. 어떻게 알려드릴게요. It's a person's inherent qualities of mind and character. So natural tendency to act or think in a particular way. So when you say the person has a disposition to act in a certain way, that means 걔가 성향이 그렇다, 특성이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항상 behavior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그런 식으로 tendency가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성향, 안 바뀌는 거, 내가 안 바뀌는 거. 그러니까 화가 난 그런 성질이 아니고 그냥 그들의 성향. So I guess you can say MBTI가 그들의 disposition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8번, antiquated. That means old-fashioned or outdated. 딱 봐도 antique가 앞에 보잖아요. antique가 굉장히 오래된 걸 antique라 그러죠. 그러니까 antiquated 된 거다. 그럼 굉장히 old-fashioned, 굉장히 오래된 것이다 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So you can say it's antiquated idea or this whole style here in this, you can say 이 안에 있는 이런 게 antiquated fashion, antiquated fashion or antiquated I don't know, like ambiance 이런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옛날 스타일. 9번 equilibrium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It's a state in which opposing forces or influences are balanced. 자, equilibrium이라는 게 이게 뭐가 이렇게 잔잔해야 되는 이런 거를 그런 상태를 equal하다는 거죠. equal. So state인데, it's 어떤 상태인데, 위에서 나오는 force랑 아래에서 나오는 force랑 이게 딱 매치가 돼서 잔잔하게 있는 게 equilibrium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만의 equilibrium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high tension이 본인의 equilibrium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low tension이 equilibrium일 수도 있는데 it's just sort of that state. Okay? 그 다음에 10번. Affiliations is a connection or associations with a person, group, or organization. 자, affiliation 내가 저거랑 되게 친하게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그들하고 커넥트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affiliation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나 관계 있는 거예요. You can say
For example, like I am affiliated with Master Prep, but I'm also affiliated with another 학원, right? That's an affiliation. 나는 그 그룹하고 그 person하고 그런 거에 속해져 있다. 아니면 그들에게 커넥션이 있다. 이런 걸 affiliation이라고 합니다. Okay?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또 10개 단어, 텍스트에서 읽어볼 10개 단어를 우리 배워봤거든요. A lot of it is like 뭔가 좀 뭔가 vanity하고 관계 있는, 약간 내 자신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단어와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네요. 한번 풀어보시고 and then come back.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잘 풀어보셨으면 우리 fill in the blanks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he museum has an impressive collection of artifacts from various cultures. 자, artifacts라는 건 어떤 유물 같은 거겠죠? 그럼 유물들이 있대요. 다 여러 가지의 culture에서 가져온 artifact가 있는데 보통 그러면 어떤 느낌? 뮤지엄에 있을 정도면은 그냥 뭐 중국에서 온 다이소 물건이 아닐 것 같죠? 그렇죠? 뭔가 되게 오래된 느낌일 것 같죠? 그래서 단어는 antiquated artifacts from various culture. 오케이. 2번. The actresses made her appear arrogant and self-centered. 그러니까 actress의 어떤 부분이 그녀를 되게 arrogant하고 self-centered로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뭐 오만함이라던가 아니면 뭐 narcissism 같은 그런 단어가 필요하겠죠. Vanity made her appear arrogant and self-centered. Okay? So if you think you're just all that, then sometimes you act this way if you're not very mature, I guess. 자, number 2. He was so by her beauty that he couldn't take his eyes off of her. Ooh, that's a nice little sentence. So he was so what? He fell in love with her beauty. Something so amazing about her. He was so in love, which is in... Oh, I thought it would be enamored by her beauty, but it's actually not, sorry. Mesmerized by her beauty. I think enamored, there's actually a better sentence that would fit. But if you were stuck between enamored and mesmerized, that's fine. I would have kept both of them, actually, if I had the list with me. So anyways, mesmerized by, he couldn't take his eyes off of her. I think that's actually a clue to say that he's, 어떻게 다른 데로 집중을, 딴 데로 눈을 돌릴 수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he was so mesmerized. 4번, his led him to cheat on his wife with his coworker. Okay, so, this is just 바람 피는 거, right? What would that be? So his extramarital led him to cheat on his wife with his coworker. So he ended up being 바람 폈다 뭐 이런 뜻이죠. 5번, the speaker was very and it was difficult to get a word in edgewise. So, yeah, when a person's talking, then you can't go in and speak, right? You can't stop that person and speak. And what kind of person would that be? Maybe a person who talks a lot. So then the answer would be loquacious. He was so loquacious that you can't get a word in. 자, 그 다음 6번. He was with her intellect and charm. 여기서 사랑에 빠진 것 같네. 뭐 때문에 사랑에 빠졌다가 나오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he was mesmerized with her intellect charm. Doesn't work as well as the other one, where he can get like you can't not for a moment take your eyes off of that person. So in here is he was enamored with her intellect and charm. If you got it mixed up, I totally get it. Give yourself just points anyway. But I wouldn't actually. You should have been able to tell if you got into this point. Okay. 그 다음에 7번, it's important to maintain a healthy in all aspects of life. So healthy what? Like some of the word fill in the... 자, 그러면 우리 reading comprehension 시간으로 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Who was the Minotaur? Yes, who was he? Half man, half bull creature. It's probably the best definition if in short amount of words, right? Not a king of Crete. Not a Theseus lover, not a goddess of love and fertility. So your answer is A. 자, 첫 번째 게 맞고요. 자, 2번. What did King Minos demand as tribute to Athens? So he demanded what? 7 Athenian youths and 7 Athenian maidens. So youth meaning boys and girls, okay? Alright. 자, 그 다음에 3번. What did Ariadne give Theseus to help him navigate the labyrinth? So navigate means, like navigation. How does he find his way out of the labyrinth due to Ariadne's gift? What gift was that? A map would be nice, but it wasn't that. It was actually much better, right? A ball of string, because you can go back out with the string. It's kind of a brilliant thing to do, right? 약간 그거 같아요. 그
한센 그레텔인가 거기서도 이렇게 빵가루를 하나씩 이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었나 봐요. 예전에는 저런 식으로 많이 길을 잃으면은 찾아갔었나 봐요. 4번. Why did Theseus abandon Ariadne on the island of Naxos? 자, Theseus가 넥소스를 왜 놔뒀을까요? He was afraid. He was ordered to do so by King Minos. He lost his interest and decided to leave her behind. 이게 답이죠, 그렇죠? And he was afraid of Poseidon's wrath. 그래가지고 이거 C보다는 B가 답입니다. Okay? 5번. What is a possible interpretation of the labyrinth and Minotaur in the story? 자, interpretation 뭐가 있었을까요? They represent the beauty and majesty of Crete. They represent the twists and turns of the human psyche and our deepest fears and desires. 그대로 제가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B가 맞겠죠. Everything else really doesn't work. Now, it's not about King Minos. It's more about 여기서 represent, interpretation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좀 더 맞겠죠. Yeah, nothing like this. Represent chaos and darkness that must be conquered by Theseus. Not really. 그래서 이 전의 내용을 읽었다면 이게 답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Literary Mastery 시간에서는 좀 어려운 단어들을 배우도록 할게요. 이게 참 그리스 신화가 재밌는 게 특히 단어 배우는데 특별히 좋은 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labyrinthine. 그쵸? labyrinthine은 이거는 highly intricate and confusing like a labyrinth. 우리가 지금 labyrinth에 대한 스토리를 읽었기 때문에 labyrinthine이 labyrinth라고 관계 있는 거니까 intricate하다라는 걸 그냥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미 스토리와 단어와 다 배워둔 거죠. So let's read how it's been used. The labyrinthine structure of the Minotaur's lair made it difficult to navigate. layer은 약간 사자굴 아니면은 뭐 늑대굴 같은 이렇게 약간 굴처럼 있고 거기 동물들이 같이 사는 그런 섹션을 그런 habitat을 lay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labyrinth structure에 대한 내용인 거죠. And how they made it difficult to navigate. Okay? 2번, tribulation. It's a cause of great trouble or suffering. Theseus faced many tribulations on his quest to defeat the Minotaur. 자, 이제 tribulation이라는 거는 여기서 trouble, tribulation, trouble 뭔가 비슷하죠. And suffering. 그러니까 뭔가 고생스럽고 좀 길게 고생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You can say 뭐 이런 어려움, 곤경 뭐 이런 것들을 tribulation이라고 합니다. Okay? Because obviously that he did, right? I mean, he had to face so many things like love affairs and, a lot of like thinking and scheming as well as threats that he would feel. He was definitely under a lot of stress. Okay. 자, 3번은 abhorrent. It means inspiring disgust and loathing, repugnant. Oh, what an abhorrent idea. What about an abhorrent situation you put yourself in, being in a war or something.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disgusting하고 싫고 토할 것 같고 너무 정말 혐오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게 abhorrent란 뜻이에요. So the Minotaur's abhorrent appearance made it all the more terrifying. 굉장히 무서웠다고 해요. 소하고 사람이 섞였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게다가 또 굉장히 powerful하고 힘이 센 걸로 좀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근육질이에요. 되게 무서운 사람. 민지, 손지, 소사람. 이 Minotaur였죠. 자, 4번 indomitable. 이거는 impossible to subdue or defeat. 우선 dominate하고 뭔가 느낌이 있어요. domitable이지만 dominatable이라고 써있진 않아요. domitable이에요. 이런 건 dominate란 느낌이 나서 이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지배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subdue, 정복할 수 없는 거고 이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indomitable 뭐 예를 들어서 let's look at this one. It says Theseus had an indomitable spirit that allowed him to face the Minotaur. So Theseus가 엄청난 그 강단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Minotaur를 face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복이 될 수 없는 불굴의 의지래 뭐 이런 뜻이죠. Indomitable spirit 그러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Minotaur를 face 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5번 disconcerted, unsettled, or confused. 자, 당연히 뭔가 disconcerted라는 게 뭔가 I'm so disconcerted about this. 그러면은 뭔가 되게 confused 되고 약간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걸 disconcerting이라고 해요.
So the Minotaur's roar left Theseus feeling disconcerted. Like he was like, I don't know, that roll sounds definitely very scary, and I really do think he's gonna eat me, so I'm feeling disconcerted. You can also say, that's really disconcert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하죠? 이거는 그거 되게 걱정된다.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할 때 that's disconcerting 이라는 말을 하고 I feel disconcerted when I heard about the test that was that we have to take unannounced.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6번. machination, machination 아니고 machination이고요. It's a plot or scheme. 플롯이라는 게 계획 이런 거죠. scheme은 약간 좀 secret한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King Minos' machination led to the creation of Minotaur. So actually, something happened. I think with one of he upset Poseidon, and that's what led him to this whole craziness with Minotaur being born. This whole kind of it's a mixed mutation person being born, right? 그래서 이 킹스 미너스 매키네이션 때문에 마지막에는 사실 미노토르 같은 그런 몬스터가 크리에이트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미노토르는 난 정말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gat혀 있고 레이브런트한테 그러고 주는 게 막 그런 것밖에 안 주니까 사람밖에 안 주니까 배고프니까 먹었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케이. 그다음 7번 conundrum 있는데요. It's a confusing and difficult problem or question. Okay. I fell in conundrum and 벌써 이름이 뭔가 conundrum 그쵸? 뭔가 좀 큰일 난 거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difficult한 question 내가 매스 problem 하고 있는데 conundrum 큰일 났네 내가 이거 못 풀겠네 conundrum 이렇게 외워보세요. 그래서 the riddle posed by the Minotaur was a conundrum that had confounded many before Theseus. 자, 이 riddle 때문에 미노토르이 riddle은 some of the Greek mythology says that Minotaur also gave a riddle, but Sphinx is also the one who also gave a lot of riddles too. But anyway, it confounded many before Theseus. Okay? 8번, truculent라는 단어 있습니다. It means aggressively defiant 한 거예요. 그래서 the Minotaur's truculent behavior made it a formidable foe. So Minotaur이 너무나 truculent해서 굉장히 aggressive하고 defiant해서 얘가 엄청난 이런 위협적인 foe는 enemy죠. 위협적인 enemy로 보였다. enemy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전 truculent 어떻게 학생들한테 가르쳤는가 하면요. 너무 정말 화난다. 내가 트럭으로 민다. 이래가지고 truculent. 굉장히 aggressive하고 defiant하죠. 뭔가 트럭으로 훅 미는 느낌. 그래서 truculent는 트럭으로 훅 미는 느낌일까? aggressive하고 defiant한 느낌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노토르를 내가 트럭으로 빵 믿는 그런 느낌. 오케이? 9번 portentous, it means ominous and threatening. 우선 portend라는 게 뭔가 미래를 예지하는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portentous라는 거는 미래를 예지하는 듯한, 특별히 좀 이렇게 ominous하다는 거는 뭔가 되게 좋은 느낌은 아니고 뭔가 좀 불안한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you can say 뭔가 뭐 미래를 암시하는 것 예견하는 것 같네요 할 때는 you can say the story in which Theseus was looking at the dark shadow portends his future that he will be meeting Minotaur.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날 것 같은 그런. 자, 그러면 reading comprehension 시간인데요. 잘 풀어보셨으면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Number 1. What did Eris do when she was not invited to Peleus and Thetis' wedding? 자, Eris가 troublesome한 이 goddess가 어떻게 했습니까? She gave them a gift. She caused chaos by throwing a golden apple with the words "to the fairest" written on it. 맞아, golden apple이었다, 맞아. 빨간 애플이 아니고. So it's a golden apple and says "to the fairest." She stayed home and sulked. No, just not very melancholy like that. She invited herself to the wedding. No. So B is what she did. Okay? 2번. Who did Zeus ask to judge which goddess should receive the golden apple? 누구한테 물어봤죠? 바로 Paris한테 물어봤죠? She asked just Paris, who just happened to be walking around. Okay. He thought Paris, there are some different theories on why he chose Paris, but it's Paris. 3번, who ultimately won the contest for the golden apple? We know it's Aphrodite.
자, 4번. What did Aphrodite promise Paris if he chose her as the fairest goddess? So you remember this. You have to remember this, right? The love of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Number 5. What did Odysseus create that helped the Greek win the Trojan War? 마지막에 Odysseus가 뭐를 만들었을까요? Trojan War를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wooden horse죠. So a massive wooden horse filled with Greek soldiers. Everything else, not really. Okay? 자, 이렇게 해서 literature 그 reading comprehension은 이제 다 맞으셨을 거예요. 되게 쉬웠어요, 그렇죠? Now, it's not about like testing you. It's just kind of make you think about it once more. Just getting your brain to think about it once more, and that's all you really need. Like studying doesn't have to be very difficult as long as you do it step by step and understand everything. Okay? Anyway, 1번, exigency. Let's look at this. It's an urgent need or demand. 딱 봐도 뭔가 emergency 느낌 비슷하죠? 그래서 exigency 비슷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It's an urgent need or demand. So exigency of the war required soldiers to fight bravely and with utmost commitment. So 전쟁의 이 급함, 응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soldiers들이 bravely fight하고 그 다음에 committed 하게 되는 모습으로 싸웠다. 뭐 이런 거죠. 2번. Perspicacity. It's the keenness of observation and understanding. 자, perspicacious. Perspicacity. 이거는 면밀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력이 뛰어난 이런 거예요. 그래서 the king was known for his perspicacity and no one could ever fool him. I think this is probably one of the greatest thing you can have to become successful. 왜냐하면은 뭐든지 되게 완벽하게 understand하고 잘 observe를 하면은 답은 거기에 베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되게 옳은 답을 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잘 이해를 못하고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면은 당연히 답은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큼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이렇더라도 이 perspicacity가 없으면은 세상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투명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말을 잘 알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을 구성하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perspicacity는 vocabulary clarifying 하는 걸로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something I really strongly believe in from many years of education. Okay. 3번. Peccadillo or peccadillo, and that is a small minor offense or fault. 그러니까 작은 실수를 피카디오라 그래요. I think there's actually a kind of food. It's Cuban food called picadillo, and 뭔가 이렇게 작게 막 그렇게 막 볶아놔가지고 뭔가 just like a messed up kind of looking dish, but which is delicious. Okay. Although the soldier committed a picadillo, it led to a series of disastrous events. 이게 무슨 뭐 여러분이 텍사스나 미국에 있었지만 it's a picadillo 이렇게 발음했겠지만 뭐 또 약간 LA나 이쪽 웨스턴 사람, 멕시칸이나 Spanish speaking people이 만드는 뭐 피카디오라고 발음할 것 같아요. It led to a series of disastrous events, right? Yeah, soldiers can't commit a small little mistake because it could lead to people dying, right? 4번, unfathomable. Possible to understand or interpret. Fathom은 깊이를 알다 이런 뜻이죠. Unfathomable이라는 거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understand 할 수 없고 interpret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confusing 된 게 아니고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음인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대충 알겠는데 모르겠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밑에 있는 게 이만큼인지 저만큼인지도 그냥 가늠도 할 수 없는 이런 게 unfathomable이라고 하고요. The oracle's predictions were not always unfathomable and required a skilled interpreter to decipher them. 자, oracle의 the prediction은 항상 이구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required still interpreter to decipher, 풀어주는 interpreter이 필요했다. 왜냐면 oracle이 막 방언을 해요. 막 와 뭐냐 이렇게 막 이래요. 그 옆에서 또 interpreter 이랬어요. 아 이거는 하나 이 가드가 말을 하는데 이게 뭐 이거는 this is saying that you need to sacrifice the cow.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5번.
intransigent. 자, intransigent, it's refusing to change one's views or agree about something. 그러니까 trends라는 거 바뀐다는 거죠. intransigent는 바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바뀔 마음이 없이 완고한 이라는 뜻이죠. The intransigent king refused to listen to his advisors, which led to his downfall. 이 킹이 정말 어드바이스를 들을 마음이 바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downfall, 망했다는 거죠. 6번, quixotic. What's quixotic? It's extremely idealistic and practical. 우리 돈키호테 아시죠? 돈키호테의 그 키호테가 quixotic이에요. Don Quixotic. 그러니까 Don Quixotic. 그러니까 이렇게 that's how you pronounce the name of the book. 그래서 돈키호테가 어때요? 굉장히 idealistic하고 굉장히 impractical하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고유명사가 된 케이스. 이런 단어가 나온 케이스. 약간 Herculean처럼. 그렇죠? The general quixotic plan to conquer the city without any reinforcements led to his defeat. So, yeah, if you have a quixotic plan to conquer the city, then it usually leads to a defeat. Okay? 7번, vicissitude. It is a change of circumstances or fortune, typically one that is unwelcome or unpleasant. So it's just like when something changes, 뭔가 역경 이런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데 그게 unwelcome하고 unpleasant then typically 그런 역경이나 그런 것을 vicissitude라고 합니다. Okay? The soldiers experienced the vicissitudes of war and had to adapt to ever-changing situations. 자, 소ldier들은 이 전쟁의 vicissitude를 experience 했고 그 다음에 이 계속 바뀌는 situation을 adapt를 했어야 됐다. 뭐 이런 거죠. Okay? Solipsism. Solipsism, it's a theory that the self is the only reality. Solipsism이 이제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인데 there's no way you can understand the other person, and the only reason I know the world exists is because I exist and I can see it, so that's why I know it exists, but we don't know, we can never be sure for sure. Only thing that you can be sure of is you and your identity. 라는 게 solipsism이에요. The philosopher's solipsistic beliefs were considered controversial by many of his peers. I don't think people are true solipsicists anymore. It has made people independent, but I think it's separated people into individuals, and I'm not sure how good that is at this point. Anyway. 그래서 요즘은 약간, I don't think it's even accurate, right? Because so much part of it, like what you breathe in, what you breathe out, that goes into someone else's nose, and they breathe in, they breathe that out, right? So we're all just kind of interconnected. I think that's sort of the more popular belief these days with like the intellectuals, and solipsism feels like it's a little outdated. My personal opinion, and this is just based on my experience with a whole bunch of intellectuals. Okay. 자, 9번. Pro-Christian. It's enforcing uniformity, conformity without regard to individual differences. Okay. 이것도 또 individual difference는 respect 안 하고 다 똑같이 uniform하게 만드는 게 pro-Christian인 거죠. You can say Sparta had a pro-Christian policy which was to make everybody wear the same uniform and make them exercise exactly the same way. Okay? The strict rules of the army were pro-Christian and did not allow for any individual expression. Okay. 다음에 10번. Prevaricate. Prevaricate은 to speak or act in an evasive way. 이게 이제 뭐 거짓말을 하는 건데 이게 대놓고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truth만 그냥 약간 안녕하세요. 자, Chapter 7은 The Odyssey입니다. 오디세이라고 하죠. 오디세이. 자, 우리가 방금 Trojan War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당연히 naturally follow up 하는 게 Odyssey죠. Trojan War에서 싸웠던 영웅이었죠. 그쵸? 그 영웅 중에 한 명, Trojan Horse를 만들었던 그 영웅, 오디시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단어 배워야 되겠죠? 자, 1번. Iconic. Widely recognized and regarded as a symbol of something. 아이콘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콘이라는 거는 뭐 아이돌처럼 뭔가 뭐의 심볼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 그런 게 아이콘이라고 하니까 iconic. 그러면 this is the iconic symbol of astuteness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 뭔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뭐 그거의 뭐 자체다. 뭐 이런 거.
2번. treachery, betrayal of trust, deceptive action or nature. 자, 믿음을 배신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 그런 게 treachery라 그래요. Oh, the treacherous foe. 그러면 저 정말 나쁜 비열한 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3번. besieged, surrounded and harassed by an army or other force. 자, besiege는 거는 누가 나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쵸? 감싸는 건데 mostly because they want to harass you as if they're going to use force on you. Okay? So you can say I've been besieged by a group of group of fans who wanted who wanted my song or something because I'm a K-pop singer. Okay. 자, 그다음에 4번. Suitors. Suitors is a man who pursues a relationship with a particular woman with a view to marriage. So you can say she's got many suitors라 그러면은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제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한 여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이제 관심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suitors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왜 그랬을까? 수트 입고 와서 그랬나?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내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다 막 양복 입은 남자들이 다 이렇게 서서 저랑 결혼해 주시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뭐 메닐리우스 너를 택하겠어. 나는 헬렌이니까. 오케이. 개수를 씁니다. 자, 5번. disguised, having one's true identity concealed. 이게 위장하는 이란 뜻이죠. When you're disguised, you have a different identity.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자, 6번. constitutes, be a part of a whole or make up. 이게 은근 헷갈리는 뜻이에요. 이게 this constitutes라고 하면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거라고 외우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건 무슨 구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성원이 하나인 건가? 이렇게 잘 쓰이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쓰이는 건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constitute one th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example이 또 나중에 나올 테니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underscored. It means to emphasize, draw attention to. 저는 underscore 그럼 뭔가 score 밑에 쫙 이렇게 underline 그 느낌? 딱 underline 그럼 어떻게 돼요? 그 underscore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지? I want you to see it. I want to draw attention to it. I want to emphasize it. underscore. Okay? 8번. multifarious. 우선 multi 그러면 여러 가지예요. 그쵸? 어떤 여러 가지? having many different parts or forms. numerous and various or varied.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multifaceted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면모들이 있는 거고 multifarious 그냥 여러 가지 구성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게 multifarious입니다. 자, 9번. overweening. It's showing excessive confidence or pride or arrogant. Okay, so when you say, yeah, she has an overweening kind of attitude, so it's like, oh, I am so great. That's like overweening attitude. Too much arrogance and confidence and pride and hubris and all that. Okay. 자, 10번. astuteness. 제가 이거를 아까 얘기하고 싶어서. It's a funny word. The quality of being clever and showing good judgment. Okay? astute. 라는 거가 cleverness. She's an astute person. 그럼 되게 clever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럼 astuteness는 it's the quality of being clever and wise. Okay?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0개 단어를 열심히 지금 배워보신 것 같은데 가셔서 공부를 해보시고 when you return, we're gonna go over the fill in the blank together. Okay. Alright, welcome back. Now fill in the blank. The actions of the traitor caused the downfall of the kingdom. 자, 어떤 action of traitor일까요? 우선 배반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배신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그게 뭔가요? 바로 treacherous, losing trust, being traitors. Those are all treacherous. 비슷해요. traitor, treacherous. 뭔가 저는 사운드가 비슷해서 같이 그렇게 외우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The businessman's allowed him to make wise investment decisions. 이 비즈니스맨이 뭐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wise investment decision을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뭐 우리 그전에 perspicacity 같은 게 있었다면 또 현명함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astuteness allowed him to make a good investment decision because he's wise and he's smart and clever. Okay?
자, 그렇다면 3번. The artist's portfolio contained a collection of paintings and sculptures. 그 아티스트의 포트폴리오는 작품 하나만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립니다. 아니면 이런 스타일의 아트를 만듭니다. 아니면 미술을 합니다. 예술, 뭐 음악을 합니다. 이런 걸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 스타일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뭐 이런 뭐 스킬이 보이는 스타일 아니면 뭔가 크리에이티비티가 보이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구성품을 넣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사진도 넣고 조각도 넣고 그렇죠. So it contained a multifarious collection of paintings and sculptures.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4번. The report, the importance of continued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이 report가 뭘 했대? Importance of continued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는 it's like solar energy or wind energy 이런 것들. 이런 에너지 인베스트먼트를 리포트가 어떻게 했을까?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ntinued investment. It's true, right? Because our planet is dying, our planet is sick, they'll probably kill us before it dies, right? So, underscore the importance.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renewable energy에 대한 인베스트먼트는 강조를 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게 4번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A healthy diet and regular exercise, a strong foundation for good health. 자, healthy diet하고 regular exercise하고 이러려면 이게 뭐죠? good health의 foundation을 만드는 구성품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는 바로 constitute a strong foundation for good health. 이 두 가지가 good health를 하려면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으면 당연히 이제 사람이 헬디해지겠죠. 그렇죠? And no stress. I guess that could have been added here. Okay? 자, 6번. Eiffel Tower is on symbol of Paris and France. 바로 뭐죠? 우리가 Paris, France 그럼 바로 생각나는 게 이게 바로 Eiffel Tower이죠. 바로 생각나는 이 아이콘 같은 거죠. 그래서 단어는 is an iconic symbol of Paris and France. 자, 그 다음 또 7번 보도록 할게요. The castle was by enemy forces for months, but the defenders held their ground. 자, 캐슬이 enemy force가 몇 달 동안 어떻게 되었다? 포위되었다. 포위된 거는 surrounded by is what? Besieged by enemy forces for months, but the defenders, they held their ground, meaning no, we will not budge. Okay? 8번. The spy himself as a tourist to gather information. spy가 어떻게 했을까? tourist인 척을 한 거죠. information을 받기 위해서. 뭘 했을까? 위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he disguised himself as a tourist to gather information and maybe infiltrated the mafia. Okay? I'm just using the words that you learned earlier. So, 다져지게. 들으면 들을수록 다져지니까 단어는. 자, 9번. The CEO's ambition led her to take unnecessary risks. CEO의 어떤 ambition이 그녀가 쓸데없는 위험 부담을 안게 만들었대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바로 답은 여기서 overweening ambition. So for her, it's like, 내가 얼만큼 잘났는데 내가 하는 건 다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런 arrogance가 쓸데없이 리스크가 있는데도 나는 된다고 생각하니까를 take하게 했다라는 거죠. We don't want a CEO like that, right? 자, 10번. The princess vied for his attention and affection. The princess의 뭐가 vied for his attention일까요? It's probably the suitors vied for attention. Vied means like asking for or wanting it. Okay? Yes. Suitors는 뭐였죠? 바로 it's people who want to marry you. I guess in this case the suitors must be women or maybe not. I don't know. It depends on your your preference. But anyway, the princess suitors는 usually suitors used to be men, but I guess I don't see any reason why.